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국방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이죠. 지난해 묵성 대기 귀순 사건으로 해양 경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던 군이 올해도 또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보트가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태안의 항리 해변에 버려져 있는 소형 보트가 주민에게 발견돼 군경이 조사에 나섰다고 조선일보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초 보트를 발견한 주민은 며칠 전부터 길이 3m 폭 1m짜리 소형 보트가 해안에 버려져 있어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인근의 육군 초소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트는 선체 일련 번호도 없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유기농 모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버려진 보트에서 약 800m 떨어진 갯바위에서 비슷한 보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쯤 방범 카메라에 촬영됐다면서 46분에 다른 CCTV가 6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했다라면서 이번에 몰래 들어온 의심자의 숫자는 6명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경은 보트를 조사해보니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 통신 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장착돼 있었으며 중국어가 쓰여있는 구명조끼와 낚싯대 옷까지 먹다 남은 음료와 빵이 발견됐다면서 간첩보다는 중국인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대인 육군 32사단과 해경은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한 해양 경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고 태안 해안가에 있는 데는 말리포 해수욕장 바로 인근에 있더군요. 여기 있는데 몰랐답니다. 며칠간 그런데 바다에 있었을 때 이런 신원 미상의 배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 것을 못 봤다. 해군 그리고 해경을 못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안에는 해양경찰서도 있어요. 계약된 선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의 해안파출소였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탐지 장비들도 있을 것인데 이걸 못 봤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육군 31사단이 해양 경계를 하는 곳입니다. 39사단 당연히 TOD 이런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로 쓰여진 구명조끼 음식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간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그럼 간첩들은 혹시 미국에 침투할 때 중국어 어떤 옷까지 갖다 놓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면 한국 경찰이나 한국군에 서는 이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인 간첩 아니냐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네요. 그래서 이런 판단들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대공 용의자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사실까지 보통 아니고 우리를 물가로 쳐도 수천만 원 정도 눈에 보이는 보트를 6명이 밀입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단지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 절도를 해서 무비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 용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마저도 점수가 안 돼요. 작년 이맘때는 동해가 이런 식으로 목선 기수 사건으로 들리고 정말 그때 지금은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런 변명을 해대더니 이번에는 또 서해에서 이런 식으로 또 뚫렸다.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분단 국가가 맞는지 안타깝습니다. 6월 해경 해군 모두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북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전탑에 걸려있는 전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북한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철도 전기선 60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3일간 인근 철도 수송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은 지난 2일 밤 11시께 3300V의 철도 전기선 60m가 잘려나가는 도난 사고가 발생해서 3일간 철도 수송이 마비됐다면서 이로 인해 인근에 자리한 흥남항구와 용성기계공장, 흥남비료공장 28비난론 공장 등 주요 공업시설의 가동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기선이 잘린 주변에서 화물차가 지나간 흔적과 누군가 작업한 흔적들을 발견했는데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가 한 달째 답보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함흥철도국 인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철도국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철도선 2선 설치는 반역죄로 취급되는데 이번 철선 철도 사건이 함흥 일대에서 어떤 폭풍을 먹을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철도 먼지 쌓는 것도 아니고 전기선을 잘라가 버렸다고 하는데 60m가 이제 전기선을 구리로 전선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고가로 고물상에 달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고물상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어떤 국가 공공재들 이런 것들을 훔쳐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철도의 전기선을 그냥 삼아서 간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또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잘 나가도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이 좀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전기로 움직이는 북한 철도의 특성상 전기줄이 60도짜리 나왔기 때문에 그 인근의 물류가 완전히 마비가 됐을 것 같은데 난 정말 북한이 얼마나 설계가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정말 이게 나라냐 싶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북한 인민들 북한 사람들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북한 사람 구해주는 딱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국무부 장관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로 등을 마주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완전히 세게 부딪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거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호주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결과로 중국의 본질이 또 분명해졌다면서 은폐는 중국의 본성이다. 중공 권위주의 정권은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반사적으로 은폐하고 숨긴다는 것을 세계가 지켜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중국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정확한 기원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라면서 최초 감염자가 누구고 어디로 이동했고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는지 세계는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선 연구소에 대한 국제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앞으로 중국에서 10개의 추가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면서 중국을 질병의 근원지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정치 바이러스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 바이러스라는 기회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중국을 상대로 너무 많은 거짓말과 음모를 꾸몄다라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의 일부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가는데요. 전 세계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전개를 빤히 지켜보는데요. 이런 입장을 보이는 중국의 뻔뻔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3년마다 전쟁을 했던 한국전 참전 기간 동안 미국 군인들이 3만 4천여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했던 월남전, 베트남전 기간 동안 미국 군인들이 5만 8천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미국이 참전한 가장 큰 두 개의 전쟁에서 사망한 총 사망자 수가 9만 명을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8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라크전 동안 미국 군인 전사자 수가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으로 인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신속하게 종전을 결심하게 셨지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기간 동안 미국의 미군 부상자가 75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의 확진자가 160만 명입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파들 정말 억지 그리고 희한한 용어 지어내는 건 정말 어딘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종북이라고 하지요. 말을 어떻게 주느냐, 정치 봐라. 지금 미국의 이런 행위를, 이런 분노에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냈다는 것들을 정치 바이러스라고 용어를 지어서 미국을 역공을 하나요? 야, 정말 참 어디 가나 이런 공산사회주의 좌파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 특징인가 봅니다. 정말 저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앞으로 중국에서 개정도의 팬데믹이 더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많은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정말 중국이 인류를 상대로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치도록 확실하게 이 기회에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무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의 충돌. 이렇게 설정만 하지 말고 뭔가 성과가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